60세가 넘은 지금도 예전처럼 자위하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기의 건강을 서서히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습관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제 진료실에 들어오던 남성들이 그 습관이 발기력 저하와 감각 둔화, 자신감 상실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무해하다고 믿었던 행동이 사실은 조용히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박진우입니다. 지난 30년 넘게 남성의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비뇨기과 전문의이며 수천 명의 중장년 남성을 수술하고 상담하며 성기능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 헌신해 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스스로 막을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위가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건강에도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 피부, 신경 전립선까지 모든 것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때 쾌감을 주던 방식이 이제는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 들며 저지르는 자위 습관 중 가장 해로운 5가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손상을 되돌리고 혈류를 개선하며 감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몸과 더욱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진료한 거의 모든 고령 남성들이 첫 번째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자신의 성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진지한 마음이 있는 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기능과 자신감 나아가 미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공감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공감되지 않는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주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게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거의 매주 제 진료실에서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행동이 잘못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감각이 둔해지고 혈류가 제한되며 결국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까지 잃고 있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강한 압박입니다. 첫 번째 실수, 과도한 압박의 문제. 나이가 든 남성들이 제 진료실에 찾아와 예전처럼 쾌감을 느끼지 못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털어놓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발기력이 약해졌고 절정감도 흐릿해졌으며 뭔가 중요한 것이 사라졌다고들 말합니다. 이럴 때 저는 항상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자극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대답은 제가 가장 자주 목격하는 위험한 습관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도한 압박이라 부릅니다. 다소 극단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습니다. 과도한 압박은 자위 시선에 지나치게 힘을 주거나 빠르고 강하게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는 많은 남성들이 무심코 발전시키는 습관이며 빠른 해소를 추구할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60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의 성기는 더 이상 젊을 때처럼 강한 자극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혈관은 더 쉽게 손상되며 특히 감각을 담당하는 세밀한 신경은 압박에 훨씬 취약해집니다. 이처럼 강한 자극을 계속 가하면 혈류가 차단되거나 미세한 조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성적 쾌감과 발기를 조절하는 신경 경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결국 감각을 거의 잃거나 내부 흉터로 인해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반복된 손상으로 인해 음경에 굴곡이 생기는 페이론 이병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대부분 자신이 그런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몸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방식이 지금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몸이 변한 만큼 접근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자극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윤활제를 사용하고 손에 힘을 빼고 속도를 늦추며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억지로 쾌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통해 되찾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야기할 실수는 이보다 더 깊은 곳에 영향을 줍니다. 피부나 자극 방법을 넘어 바로 전립선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 윤활제 없이 자위하기.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저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2세의 은퇴자였고 여전히 혼자만의 성생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경에 자극감과 불편함이 생겼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었고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닌지 불안해했죠. 진료 과정에서 밝혀진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는 아무런 윤활제도 없이 마른 상태로 자위를 해왔던 겁니다. 피부와 피부가 마찰되면서 그동안 쌓인 손상이 이제야 신체에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위하는 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피부는 젊었을 때보다 얇고 민감해져 있으며 회복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매번의 마찰이 쌓이면서 작은 자극이라도 피부를 조금씩 손상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자극 미세 상처, 그리고 결국은 흉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음경이 이전보다 거칠고 감각이 둔하며 때론 조임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손상입니다. 반복된 마찰은 피부의 방어막을 약화시키고 탄력을 줄이며 조직을 염증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피부 아래에 딱딱한 조직이 생기기도 하고 이는 평생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과 향후 생길 수 있는 고통을 막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물 기반이든 실리콘 기반이든 적절한 윤활제는 마찰을 줄이고 피부를 보호하며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주 작은 변화지만 수년간 당신의 성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손상이 생긴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자극이나 감각 저하는 분명히 피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야기할 실수는 훨씬 더 깊은 영향을 줍니다. 전립선 비뇨기, 건강 그리고 호르몬 균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진짜 심각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 전립선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 중장년 남성들이 자주 간과하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거울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몸속 깊은 곳에 위치한 전립선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뒤에야 불편함을 느끼며 찾아오고 그때는 이미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위 중이나 사정 후에 전립선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성기능과 신체의 편안함, 그리고 삶의 질까지 해칠 수 있는 실수입니다. 60대 후반이나 70대 남성 중에는 사정 후 허벅지 안쪽에 묵직한 통증을 느끼거나 음낭 뒤쪽에 압박감이 생겼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도에 화끈거림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방광을 다 비우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전립선이 자극되고 피로해져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자위를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반복하면서 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데 있습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성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객을 구성하는 액체를 분비하고 발기와 관련된 신경과 혈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은 더 민감해지고 부종에도 더 쉽게 노출됩니다. 무리한 자극은 전립선에 우려를 일으킬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만성 전립선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사정의 쾌감을 방해하고 배뇨에 어려움을 주며 발기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단순한 약물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위는 빨리 끝내는 경주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요. 만약 몸이 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반드시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정 후의 통증이나 압박감 불편함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멈춰야 할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체적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자극하는 방식, 윤활의 유무, 그리고 전립선의 반응까지. 하지만 혹시 진짜 위험이 몸이 아니라 뇌 안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자극의 방식이 아니라 자극의 내용, 이 당신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실수, 자극적인 영상물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 이번 내용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진료를 하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들은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박사님,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실제 파트너와 함께 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많은 경우 그 원인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반응 변화입니다. 특히 자극적인 영상물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본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도덕이나 수치심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볼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반복적인 고강도 시각 자극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매우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새로운 자극을 빠르게 학습하고 반복된 패턴을 기준으로 보상을 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극적인 영상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뇌는 점점 실제 접촉보다 화면 속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현실의 감각이나 사람과의 연결보다는 인공적인 이미지에만 흥분을 느끼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흥미를 잃은 것이 아니라 보상 시스템이 변형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면 없이 흥분하거나 만족을 느끼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뇌의 재조정은 단순한 감정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혈류 흐름 발기력, 그리고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신경화학 물질의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물질들은 친밀감과 만족감, 정서적 연결에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실제로 건강하고 왕성했던 성욕을 지녔던 분들도 디지털 자극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빠르게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회복은 가능합니다. 만약 자극적인 영상물을 자주 보면서 실제 관계가 무미건조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뇌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화면에서 멀어져 보세요. 시각 자극 없이 자위를 해보며 감각과 호흡, 신체의 반응에 집중해 보세요. 뇌와 몸이 다시 실제의 감각에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변화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영상도 대신할 수 없는 진짜 만족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수들이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실수는 훨씬 더 미묘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위를 바라보는 생각 자체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 자위를 건강관리로 여기지 않는 것. 제가 본 수많은 실수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겉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60세를 넘은 남성에게 있어 자위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건강관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는 순간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스트레스 받아서요. 습관이라서요. 하지만 그 행위에 아무런 의도도 감각도 인식도 없이 반복되는 자위는 결국 몸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감각이 둔해지는 것뿐 아니라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고 피로나 염증의 초기 증상조차 놓치게 됩니다. 혈류의 흐름, 신경 건강, 성적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리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기도 다른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존중받고 관리받을 때 가장 잘 반응합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단순한 작업이 아닌 하나의 경험으로 자위를 바라볼 때 그것은 회복과 연결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때만 그렇습니다. 이를 무심코 넘기는 태도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무감각해지고 만족감을 잃고 때로는 더 자극적인 방식이나 더 잦은 빈도를 찾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발기력의 피로 성적 쾌감에 저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불안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위를 자신의 건강 루틴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민감해지고 무엇이 편안하고 무엇이 불편한지를 알게 됩니다. 스스로를 해치지 않으면서 더욱 깊고 충만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위를 별 생각 없이 반복해온 오래된 습관으로 여기고 계셨다면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지금 자신의 몸과 맺고 있는 관계가 앞으로 몇 년간 당신을 어떻게 지탱해 줄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60세가 넘은 모든 남성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성 건강을 돌보는 일은 단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미래와 연결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결론, 60세 이후에 성 건강에 대한 진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남성의 성 건강을 위해 일해온 의사로서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다시 주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남편, 할아버지로서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이제는 자신을 다시 느끼고 싶다고 말합니다. 통증이나 기능 저하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변했는데도 예전 그대로의 습관을 반복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요. 오늘 우리는 5가지 자위 습관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자신감과 생기 인간적인 연결감을 조용히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압박입니다. 감각을 무디게 하고 혈류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윤활제 없이 자위하는 것입니다. 약해진 피부를 손상시키고 조직의 노화를 앞당깁니다. 세 번째는 전립선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초기의 불편함이 만성적인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물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뇌 보상 시스템을 재구성하여 현실 속 친밀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자위를 건강관리가 아닌 습관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몸과의 감각적 연결이 끊어지고 자연스러운 성적 리듬이 무뎌집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저는 이 실수들로 인해 후회에 빠진 수많은 눈빛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변화에 나선 분들이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는 모습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손에 힘을 빼고 윤활제를 사용하며 전립선의 반응에 귀 기울이고 자극적인 영상에서 벗어나며 자위를 존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분들 말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서도 다시금 자신을 발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자신감, 친밀감, 그리고 인간관계는 이전보다 더 빛나게 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한 내용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늦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껏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더 의식적으로, 더 섬세하게, 더 주의 깊게 자신의 성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 관계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적 에너지는 60세가 되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에 맞춰 배우고 받아들이고 삶의 주인이 되는 분들만이 계속해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겠고요. 아까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앞으로의 삶에서 나는 어떤 남성이 되고 싶은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지식도 갖추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거나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남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작은 후원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